투표 한 그 동영상, 이것도 그 감시인들이 다 사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지가 막 여러 개 문턱위로 개표소에서 발견된 그 사진들, 그 다음에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그 다음에 투표함, 사전 투표함 보관소, 이쪽에 그 공인지가 훼손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공인 문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 그 투표함 공인하는 거와 선거사무원에 조직적으로 참관을 이번에 엄청나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실태들, 다음에 이제 부실 선거라고 하는데 부실이 계속 너무 많아지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상한 선관위의 발표 내용들, 막 투표자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영상을 그다음 사진을 캡처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참관인들이 정말 사전투표 때 들어가서 유관 개수하고 눈으로 사람 수를 세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거하고의 그 차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참관인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법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4.10 그 총선 때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고 지금 무효소송의 원고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이 서버를 까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는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지금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4.10 총선에 대한 데이터, 선관위 데이터를 받으면 똑같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적외선의 문제가 발견이 되고 이제 선관위가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이거는 진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1인 1표. 한 사람 한 번만 투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신촌인데요. 여기 있는 이 여학생이 2시 21분에 들어가고 2시 43분에 또 들어가.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걸 밖에서 우연치 않게 감시를 하고 있던 그 학생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볼 텐데요. 지금 오퍼레이션을 저 방송실에서 하고 제가 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보셔야지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위에 하얀 옷을 입고 이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뭐지? 아니. 김민석. 그거 제게 아닙니다. 보시죠. 김민석. 플레이 하는 김민석. 제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김민석 거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게 동시에 화면을 캡처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두 번 나오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레이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이 동영상 지금 들어가죠? 네. 21분 전에 들어가고 20분 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빨리 돌려서 44분, 43분 되니까 다시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이 음악은 또 중국인들은 또 무서워하는 음악에서 같이 틀어오고 밖에서 감시인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투표할까봐 이제 이 음악이 틀어지면서 또 중국인들이 그 화면에 캡처되면 안 된대요. 공간을 잡아간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학생들이 음악을 틀면서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음에는 그 평창동인데요. 아까는 그 신촌에서 있었던 거고 여기 평창동인데 이분이 보시면 옷이 이렇게 다르죠. 이때는 세 번째 왔을 때예요. 세 번째 왔을 때고 이거를 찍은 게 밖에서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던 사람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오는데 이번 세 번째는 지금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얼굴이 이제 나올까봐 지금 이렇게 화면 캡처만 한 겁니다. 이분이 여기서 저거를 집더라는 거죠. 여기 이 지퍼를 열고 비닐백에서 신분증을 꺼냈는데 거기에는 한 10장 정도의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들고 이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찍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보니까 한 5시 정도에 다시 이번에는 이제 가방에 이렇게 메고 이거를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메고 왔는데 이때가 4번째. 근데 이때는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이제 보는 거를 이제 인식을 했는지 투표를 하지 않고 이제 갔다. 그러니까 3번은 투표한 거를 본인이 봤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저희는 의심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상관인 감시인들이 이거를 확인했고요. 송파구 풍남 1동 사전투표소에서도 2번 투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거 동영상 있어요. 저기 황교안 TV 게시물에 가시거나 황교안 TV X 저기 페이스북 가시면 이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뚱뚱한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투표하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가방에서 에코백에서 뭔가를 막 찾고 또 뭔가를 찾고 다시 이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이제 나가는 장면. 이것도 저기 촬영하신 분이 차 안에서 촬영해서 이걸 확인해가지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일날, 그러니까 저기 사전투표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얘기냐면 당일날 투표를 많이 하자. 그래서 100%를 넘기자. 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가봤더니 이미 자기 그 선거인 명부에 다른 사람이 사인을 했다는 거죠. 예, 자기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사인을 해서 이분은 신고를 하고 지구대까지 가서 했고 본인은 자기 이름 다 밝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애국자신데 이분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고성군이거든요. 고성군 토성면인데 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매주 광화문 집회에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자기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이미 투표된 걸 보고 이제 경찰 신고하고 가서 이제 조서를 꾸미고 그러다가 정작 투표를 못 하셨죠. 이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주권이 도둑질 당한 거예요, 이분은. 네. 근데 이게 한 가지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온 건데 평택시 동삭동 투표소에서도 있었고 안양시 동안고, 성남 분당고 이런 데도 있었고요. 여기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경찰도 못 믿겠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경찰이 진짜 제대로 하는지 이걸 못 믿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시 망포동에서도 이런 일이 누가 이미 서명하고 자기는 투표를 안 했는데 서명했다. 이거는 뭐예요? 누군가 이중투표 했다는 거죠. 자기가 1인 1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표를 가지고 간 거죠. 도둑질 된 겁니다. 다음에 이거는 대치 이동에서 참관인이 이제 발견한 거죠. 선거사무원이 2번 투표하는 걸 봤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확인돼서 이분은 아예 이렇게 구속까지 됐죠. 네. 근데 좀 석연치 않아요. 아니 지금 나이가 60이나 돼가지고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진실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냥 가둬놓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죠. 어쨌든 대치 이동해서 선거사무원이 2번 투표한 거를 참관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다음에는 요번에 이재명도 1인 3표 뭐 이런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막 포스터도 1인 3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개표장에서 이렇게 3개씩 묶여지는 게 많이 발견됐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보시죠. 여기도 어때요? 3개가 여기 이거는 잠깐 플레이가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문턱이 한 번에 좀 집어주세요. 이렇게 네. 보셨죠? 겹쳐 있을 것 같은 건데 점거 촬영만 하겠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절대 이거 투표지를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개표 사무원들에게 저것 좀 한번 열어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묶여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목소리 들어보시면 젊은이죠. 이번에는 부방대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참관인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발견됐고요. 자, 이것도 보시죠. 네. 잘 안 보이네요. 여기도 이게 당일 투표인데요. 당일 투표도 이렇게 뽀깃뽀깃 적어져 있는데 열어보니까 두 개가 툭 떨어지는 게 촬영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개표 참관인도 저걸 했지만 개표 참관인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개표 관람석이 있거든요. 그 위에 가서 망원렌즈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그 줌으로 당겨가지고 저거 다 촬영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예. 당일 투표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었다. 이것도 지금 서울 강남 개표소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두 개 합쳐져서 이렇게 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개표소에서 보면 이게 거의 다 반씩 접혀져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접혀져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사람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넣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장을 넣을 동안 그 전체에 참관인이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넣고 딴 데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다는 거죠. 예, 선거는 절차법이거든요. 절차에 구멍이 있으면 그렇게 치러진 결과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번에 사진으로 많이 확인했어요. 네? 무효죠, 이거는. 다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 장 겹쳐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반씩 접혀져 있죠. 여러 개 접혀져 있죠. 이게 빳빳한 투표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접혀져 있고, 이거 보세요. 세 개. 근데 공교롭게 이런 건 다 1번 찍었어요.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여기는 전남 목포. 저희가 이런 것을 다 부방대에서 촬영해서 그거를 집계하고 상황실에서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당일투표, 그다음에 개표 할 때까지 그걸 상황실에서 이걸 다 취합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렇게 참관 활동을 하시고 상황 관리를 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개. 여기 목포시 1인 3표 맞는 것 같아요. 1인 3표. 우리나라는 1인 3표. 여기도 보시죠? 이렇게 두 개 접혀 있는. 근데 여기는 부산 남부죠. 다 사전 투표. 당일 투표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전 투표. 이거 보시죠? 이렇게 두 개씩 접혀 있는 거. 근데 보면 1번 찍었죠. 1번 찍었죠. 자, 이거는 옛날 건데요. 이렇게 투표지가 보면 이게 접혔다가 펴지면 아까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지도 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개표소에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어요. 410, 415 때. 요번에도 거의 똑같다는 거죠. 예. 위에는 개표소에서 나온 거, 이거는 재검표장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개표소에서 이렇게 빳빳한 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부터 빳빳한 투표지, 선관위의 특허, 형상기업 투표지로 만든 이 투표지가 얼마큼 나왔는지 보시죠. 네, 이런 거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용인 처인고 이걸 좀 확대한 거거든요. 네, 이거 책 같죠? 새 책. 네. 다음에 여기도 관외사전 투표인데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좀 다르죠. 위에는 좀 접어서 이게 이제 추려둔 거 같고 밑에는 아예 빳빳한. 여기는 경남 창원시. 경남은 그나마도 줄어들기가 좀 적은 편인데도 이런 게 여지없이 있고요. 요거 보세요. 옆에 위에는 저보다 큰 거고 밑에는 완전히 한 번도 손. 이거 충남 천안시. 여기도 제주시에서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 이제 동영상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빳빳한 투표죠. 이건 관외 사전 투표인데요. 투표함마다 2,500표씩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00
3,200, 32,540, 2,500표씩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32,000표가 됐겠고, 네, 이렇게 다. 근데 여기도 또 읽어. 그 다음에요,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은 개표소인데 이 종이 봉투 안에서 뭘 꺼냅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잘 보세요. 저기 한 몇 표가 될까요? 개표소에서 저렇게 빳빳한 게 나오는 거니까 저거 한 1,000표 이상 되겠죠. 네. 저런 게 봉투에서 나와요. 투표함에서 안 나오고 봉투에서 나와요. 개표소에서. 다음에 이거는 저기 대전 동구에도 이렇게 빳빳한 집이죠. 네. 이런 거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눈이 이상한 건지 머리가 이상한 건지 양심이 이상한 건지 하여튼 뭔가 아픈 사람이죠. 다음에 여기 남양주 체육관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빳빳한 빳빳한 이게 저기 투표함을 부으면 다 반씩 적어 있고 네. 거의 다 적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잘 적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접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기 선거인이 투표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마음대로 하세요. 사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래요. 법에는 접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접으세요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것이 그 선거 사무원들 단톡방에 그렇게 선관위가 지시를 내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거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이것도 이제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전국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다 적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빡빡한 게 말이 안 되죠. 순간 형상 회복이 되는지. 여기도 보세요. 이거는 제외 투표. 완전히 이거 10번 나갈 거죠. 성남, 대덕구 이런 데서 나왔어요. 자, 이거는 1번 이게 개표기거든요. 개표기의 모니터예요. 그러니까 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전자개표기라고 그러죠. 여기 모니터에 보면 이게 스캔하면서 요거는 하나도 안 변하고요. 관리표장은 안 변하고 여기에 있는 이재명 찍은 요게 계속 바뀌어요. 한번 보시죠. 90번 나왔다는데 3,000번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한테 제보된 건 90번 연속 나온 거. 잠깐만요. 요거를 한번 풀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요거? 저기 방송실에서 요거 잠깐만 다음 거. 예, 이거를 한번 플레이 해주실 수 있어요? 요 밑에를 클릭하면 플레이가 되거든요. 안 되는데 아니면 다음 전에 거야. 요 밑에 플레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오퍼레이션이 잘 될 텐데 이게 리모트여서 잘 안 되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어쨌든 이게 90번 이게 90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90번씩 나올 확률은 10의 27승분의 1 그러니까 0.00000000001%도 안 되는 그런 확률이라는 게 되게 싫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제가 플레이가 안 돼서 스톱이 된 것 같은데, 자 다음 이걸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집계표가 있어요. 이 집계표는 여기 보면 이재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뒤에는 다 이재명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재명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런 거 저렇게까지도. 그러니까요. 전역 표가 위에가 이재명 표로 바꿔진 거죠. 네. 이런 것도 계속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이게 발견된 거죠. 다음에 보세요. 이게 개표소에서 나오는 투표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 맞죠? 이게 빳빳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이 정도 현장감이 있도록 이게 잘 봐야 돼요. 거의 반 접었죠? 거의 90% 정도는 다 접혀 있죠? 예, 이게 현장감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개표소 가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보시죠. 예. 요거는 보시면 이제 붙어 있는 이게 투표지가 이렇게 붙어요. 예. 자석이 붙어 있는 거 하나씩. 요거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붙어 있는 투표지. 이것도 뭐, 재검표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를, 같은 수법을, 요거는 총동원해서. 얘도 지금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죠. 예. 붙어가지고, 이거 뛰는 사람이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이거 투표지 좀 보세요. 이게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아니잖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이상한 뭐 머리 잘린 관의 투표용지 이게 이렇게 잘린 것들이 나왔고요. 다음에 옛날 투표지도 나왔어요. 지난 선거 때 나온 투표지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제조공장이 같은 데인가 봐요. 옛날에 써있던 제조공장하고 하다가 이게 스르르 들어온 건지 이쪽도 이게 김포 장기동에서 나온 건데 옛날 게 이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는 선거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로 해야죠. 다음에 이거 유명했던 거죠. 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찍힌표가 있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다 뭐예요? 이렇게 방송에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로 다. 그 다음에 경찰은 지문 DNA 분석 착수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요. 여기 바코드 이거 읽으면 누구 편지가 다 나와요. 아시죠? 네. 이 표 누구 편지고 바코드만 읽으면 돼요. 데이터는 다 중앙선관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쇼하는 거죠. 무슨 DNA 뭐 지문 하는지. 그런데 어젯밤에 이거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뉴스를 회송용 봉투 2장 이제 유권자가 받았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예, 일반 시민을 그냥 자작극하는 걸로 이제 몰아갔던 거. 예. 하여튼 정말 가지가지 하죠. 다음에 보면 이 바코드를 보면 누군지 알고서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이미 투표 성향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누구 투표지인지 알고 누구 기표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죠. 보시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투표함이 안전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통은 투표가 끝나면 경찰하고 참가인들하고 해서 개표소에 가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참관인도 사인 안 한 그런 투표함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 청주 율량 근처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사전 투표한 함은 4일, 5일 동안에 보관실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함은 253개의 선관위의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실로 들어가고 관에는 또 다른 실에 이제 보관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번 들어가면 관내니까요. 더 이상 우편이 오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개표하는 날까지 절대 이게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문 앞에 이렇게 봉인지가 딱 들어가면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요. 이 관에는 뭐 4번, 5번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막 집어넣죠. 새벽에 막 넣는 거 보시죠. 프로세스를 알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새벽에 참관인들 정당 추천 참관인 2명만 있으면 다 넣을 수 있도록. 예, 당이라고 다르죠.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투표함 보관실 이런 식으로 투표함 문이 있으면 여기에 봉인지를 딱 붙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 까맣까맣게 있는 것은 지난 선거 때는 이게 봉인지가 이렇게 뜯으면 잔류형으로 남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관위가 잔류형 안에 우리는 비잔류형이야. 뜯어도 우리는 아무런 흔적 안 남는 거 할 거야. 그랬죠? 예, 아니 이렇게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하여튼 그런 비잔류형으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놓는 거죠. 이 봉인지를 붙일 때 찍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가서 계속 찍었어요. 네, 저기 그 참관인들이 아니요 감시인들이 한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많이 사전 투표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투표함이에요. 우리나라 투표함. 예, 행랑. 예, 헌법자라고. 그리고 이 봉인지를 어디다 붙이냐면 뚜껑에만 붙여요. 뚜껑에만 붙여요. 밑에 바디랑 같이 붙여야지 이게 봉인이잖아요. 뚜껑에만 붙고 옆에 있는 요것만 비녀 같은 것만 싹 빼면 그냥 바로 열릴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화면을 보니까 시도별로 이거를 그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인천이거든요. 여기 그 투표함에 9개였는데 6시 15분에 5월 31일 오전 6시 15분에 9개였는데 3시간 후에 가봤더니 10개가 됐어요. 하나를 누가 집어넣은 거죠. 저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수원 권선구에는 이렇게 그 보관실을 가봤더니 이름은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 뜨는 자국이죠. 훼손된 자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름이나 여기 주름을 보니까 달라요. 그쵸? 이거 뜯었다가 다시 붙인 거죠. 예. 근데 이름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인지를 뜯었다 붙인 흔적이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흔적이 남는데요. 아주 재밌는 거는 여기는 아직 뜯은 자국이 있죠. 이렇게 완전 다르죠. 네. 완전히 도둑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여기 있는 왼쪽에 주름하고 오른쪽에 주름이 다르죠. 그런데 이 이름은 똑같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봉인지는 뜯었다 붙여도 흔적이 안 남는 또 제3의 봉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쵸? 다르죠? 보이시죠? 아주 큰 스크린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차이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교를 딱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르죠? 여기 다르죠? 여기 다르죠? 여기 다르죠? 네. 이건 뜯었다 붙였다. 네. 자, 이거는 그래서 여긴 구로구 선관인데요. 그 감시인들이 1층에서 그거를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 딱 내려오자마자 카메라를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냅다 도망가는. 손에 뭐가 들고 있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상한 그런 것도 있었고 구로 선관위에 있었던 그 감시인들은 나중에 체포까지 됐어요. 이 사람을 도망가는 사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시하는 사람을 왜 체포를 시키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봉인지가 3가지 버전이 있다고 우리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총선 때 썼던 봉인지. 이게 개표소에 이렇게 봉인지가 뜯어서 막 와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잔류형이니까 이게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는 잔류 안 하고 여기만 봉인지에만 남는 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도 흔적이 안 남는 질긴 봉인지가 있는 것 같다. 예. 그 보관실 봉인지를 보면서 그렇게 유추가 되고요. 다음에는 중구 울산인데요. 관내 투표지가 이송할 때
이 안에 이제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테이프가 다 뜯겨 있어요. 선관위에서 나와서 우체국으로 가고 우체국에서 이제 선관위로 가고 할 때 이 박스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열렸다는 거죠. 자, 이제 봉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박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테이프, 종이 테이프가 있고 여기 간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이렇게 번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도장 반만 찍힌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봉인은 뭐예요? 여기 박스하고 여기 그 입구 부분을 테이프하고 그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지 봉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봉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전혀 이 간이를 찍지 못하도록. 이거는 이제 어제 고물더미에서 발견된 투표록이라고 해서 어제 밤에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록이 여기 대구에서 고물더미에서 발견이 됐대요. 투표록이. 그래갖고 거기 그 선관위에 가봤더니 동일한 게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대답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이걸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투표 저기 고물상에서 나와도 이거는 그거 무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선관위 대답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지금 이런 게 이제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카피한 게. 근데 우리가 뭐 못 봤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기 간인. 이 테이프가 있죠. 선관위 테이프가 있고 여기 간인을 찍잖아요. 이걸 왜 합니까? 이 뚜껑이 안 열렸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거잖아요. 이게 간인이죠. 예, 봉인하고. 예, 이게 이건데 자기네는 이렇게 하면서 참관인들은 간인 절대 못하게 하죠. 예.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참관인들은 여기 봉인지 안에다만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용감하게 이렇게 간인을 했거든요. 빨간색으로. 저희 저기 부방대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왜 그냥 우리 투표함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아니 뜯어도 흔적도 안 남는데 이게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확인하려면 이거라도 있어야죠. 그랬더니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재물손괴죄. 네, 보관하겠다. 재물손괴라고 하는 건 알아보니까 변호사님도 있는데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아갖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물건이 전혀 못 쓸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진 상태가 재물손괴인데 지금 저건 아세톤으로 손으로 지우면 끝이거든요. 투표함이 중요해요? 안에 있는 투표지가 중요해요? 네. 근데 투표함을 아유 기가 막혀가지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사전 투표함이거든요. 사전 투표함이고 일반 그 시민들이 볼 때는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헝겊이 있는 거예요. 자료가 이 안쪽에. 그리고 받침대가 있고. 그런데 왜 여기만 뚜껑만 봉인하냐? 이 받침대 빼야 되니까. 하여튼 다 이유가 있어요. 선관위는. 그럼 아예 이렇게 만들면 저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위아래 다 이렇게 봉인하면 되지 왜 뚜껑에만 봉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헝겊 자료를 쓰는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거 이제 비녀 이렇게 있는 거 여기까지는 항상 커버 안 되도록 봉인지가 작아요. 네,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것만 빼면 그냥 뚜껑이 다 열릴 것 같은. 근데 그거를 열었다가는 또 무슨 체포될 것 같아서 못 열어보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운정 3정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건 항상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양쪽에 싹 빼면 빠질 것 같은. 여기에도 요 안에서만 저기 그걸 하래요. 서명을 하래요. 여기는 아주 다른 색깔로. 근데 이분은 이 밖에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도 막 그냥 협박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못했다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걸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도 큰 일 해주십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근데 홍원동에서는 이런 개표소에 왔어요. 딱 보면 여기는 열려 있죠. 이 투표함 이거는 당일 투표함이거든요. 이 투표함의 투표지가 정말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아니면 그거 바꿔쳤는지 더 추가했는지 그걸 모르죠. 열려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훼손된 거기 때문에 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참관인이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투표함 보호실 뚜껑에만 붙이는 걸 맞아? 대놓고 투표함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러한 그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투표관리관이 말만 하면 투표 방해죄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5번이나 들었대요. 이거 참 투표관리관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참관인들이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럼 경찰이 이 참관인들을 체포해 가요. 데리고 가요. 이거 뭐냐면 이 투표방해죄 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찰도 진짜 못 믿겠는 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저희 투표함에 대한 쟁물손괴죄, 협박당했다, 너무 힘들었다, 예, 법조 쪽이 조치하겠다, 뭐 겁박했다, 치킨집, 예, 치킨 공인지보다 못한 투표함, 뭐 이러한 것을 참가인들이 많이 느꼈죠. 그리고 참가인들이 젊은이들이 요번에 보면서 진짜 이게 우리나라라고? 너무 놀란 거예요. 듣기만 설마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각성이 돼서 그래서 더 많이 부정선거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인지 촬영 이거 아예 방해하는 여기 일산 이동, 예, 경산 남구동, 안양 만안구. 그 다음에 참가인들이 그 숫자 세는 것도 방해돼. 아니 진짜 화가 나는데 강서구, 가양, 일동, 마포구, 상암동 이 저기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은 진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협박했다고 저 체포할까봐. 그리고 또 사전투표한 공인지 날인하고 간인 이거 다 못하도록 여기 있는 광진구, 마포구, 벽양구, 관양동, 창천동, 해신동 이런 데는 이런 게 계속 올라왔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 올라왔고 또 뭐냐면 아예 선거 그 숫자 알려달라고 해서 그거 단말기 안 보여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지 촬영 못하게 하는데 그다음에 아예 참관인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못 넣는 것을 보이지 못하도록 참관을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예 참관이 참관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참관이 배치해서 좀 다툼이 있었던 곳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475 이게 더 많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거소투표는 보통 요양원이나 병원, 그다음에 교도소 이렇게 투표하러 올 수 없는 사람에서 거소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체부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거소투표는 그동안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요거를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고 선관위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에 한번 조사해 보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게 20대 대선하고 21대 대선하고 거소선상 이 데이터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어제도 일치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강북, 도봉, 은평, 그다음 관악 이쪽이 이제 그 민주당이 많았고요. 대부분은 다 국민의힘이 많았거든요. 20대 선거에서. 그런데 이번에 21대에서는 어때요? 더 대부분 누가 많냐면 저기 민주당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럽죠. 거소투표지를 선관위 가져갔는데 서울도 가져갔나? 뭐 이런 의심스럽고요. 지금 이 부분은 김승복이라고 쓰셨네요. 이름 부르기가 민망한데. 다음에는 이제 신분증도 만료된 신분증도 통과됐다. 이걸 제보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권을 했는데도 이렇게 통과됐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서 보면은 이게 뭐 신분증 보물창고에서 뭐 1,500여 개가 압수됐다고 하는데 이건 만료된 거로는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됐다. 한 건이 아니에요. 어떤 걸 운전면허증, 만료된 운전면허증도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선거관리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참관인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선거 사무원들이 본인 확인 잘 안 해요.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막 너무 열받는 거죠. 쟤는 그리고 막 마스크 좀 내려라고 그러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대요. 마스크를 내리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투표하러 온 거예요. 투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막 떠듬떠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투표하는 게 막 보였다 뭐 이런 제보도 이제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그 휠체어탄 사람들 저기 투표소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기표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임시 기표소예요. 밖에 있어요. 이게 해화동이죠. 예. 그런데 임시 기표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꼭 참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관인이 없는 투표는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는 참관인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매뉴얼에 있죠. 임시 기표소 운영 과정은 반드시 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끔 한다. 이렇게 매뉴얼에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요것도 설치하는 뭐 내용도 들어보면 너무 석연치 않게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멀쩡히 움직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날 거라고 하면서 이거 설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선관위 직원이 얘기해서. 여기도 어디냐면은 여기 경기 부천시. 여기도 이제 임시 기표소가 있는데 혼자만 3월 혼자만 있고 참관인 없이. 그러면 여기서 몇 명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볼게요. 예. 여기서 사무원들이 협박과 날선 눈빛 쫄았다. 예, 그 다음에 비밀투표 아니다. 안 적어도 상관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개수 방해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투표자들을 모았다가 하는지 우르르 와서 하고 싹 빠지고 우르르 와서 싹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계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있고요. 뭐 이번에도 여전히 CCTV 막았고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와가지고는 CCTV가 없는 그런 선거는 투명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범인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CCTV를 다 가리고 막상 가려야 할 기표소 가림막은 안 가리고 이게 지금 이상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이건 이재명 그 슬롯이거든요. 이재명 슬롯인데 아무것도 기표 안 된 게 이제 갔어요. 지금 이거 이제 돌릴 텐데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1번이 이재명 표정 한번 플레이 하겠습니다. 보셨죠? 네, 보셨죠? 근데 저거를 이제 막 저게 분당 400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촬영해가지고 이제 확인한 거니까 얼마나 이 참가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다음에 여기는 천안 목천읍의 사전투표소는 요번에도 하웨이 네트워크 와이파이를 썼었다.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공개된 또 관내 사전투표를 그대로 뭐 처리했다는 거. 중국인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모바일 신분증은 스캔도 하거든요. 근데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이 했고 우리가 이번에 SK 그 사태로 인해서 모바일 신분증이 혹시 이제 잘못 만들어져서 확인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이 했다. 중국인을 보이는 사람이 특히나 많았다. 뭐 이런 인천 남동도 마포구. 그다음에 또 참관인이 사전투표 참관하러 왔다는데 저기 자기 신분증 있더니 그냥 사전투표하라고 막 강요해갖고 사전투표하게 하고. 또 이것도 아시죠? 신천동에서 투표용지 들고 나가서 점심 먹게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걸 볼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3시 16분이에요. 여기 3시 18분. 그러면 투표자 수는 늘어나야 되죠. 늘어나야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18,000명이 줄었어요. 네. 신기하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70.3%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70.1%. 여기는 뭐냐 새로 고침 이거 제가 한번 플레이할 건데 잘 보시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3,121만 9,641표였는데 화면보다 새로 고침을 하다 보니까 줄었죠. 8만 표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30.7%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딱 보더니 70.1. 보셨어요? 네.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인 걸 찾아낸 거예요. 눈이 밝아서. 다음에는 광양시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4.18초. 예.
투표를 4.18초에 한 명씩 투표를 어떤 데 2점 몇 초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대 지금 그것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5초당 한 명씩 투표. 사람이 자기 본인 확인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거의 20초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특히 전라도 지역이 이게 많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번에 당일 투표 15%를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 때문에 또 졌다. 예. 당일과 사전. 당일 투표에서는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거. 당일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는 289만 7,874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렇게 나와서.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70만 7,030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2,890만 표 연차로 이제 졌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은평구니까 은평구를 한번 살펴봤는데 구단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표는 그 제아의 그 또아 아버님께서 이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이도록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40% 정도,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9%.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죠.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66.7%. 그 다음에 저기 김문수 후보가 22.93%.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사전에서 26.54% 이기고 당일에서는 저기 국민의힘이 26.47%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거예요. 사전에서 이걸 빼면 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만 보면 어때요? 당일에서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에서는 다 이재명이 이겨서 결국은 이재명이 이긴 게 되죠. 이게 지금 은평,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그러면은 여기 강남, 상구는 어떨까요? 이 차이가 더 심하죠. 여기 당일 투표에서는 67%, 68%, 59% 이렇게 이겼는데 사전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주어서 여기서는 이제 서초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긴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광주 전남. 여기는 다 사전 당일도 사전도 다 민주당이 이겨서 근데 여기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아까처럼 30% 차이 안 나죠. 이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는 30% 차이 나잖아요. 서초구 여기도 거의 20%, 27%,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30% 여기는 뭐예요? 더 좋네요. 여기는 3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사전하고 당일에 여기는 지금 광주나 전라도 쪽에는 차이가 좀 덜하죠. 이렇게 10% 정도. 자, 그럼 이거 전국으로 살펴봤거든요. 전국 253개 시군구 중에 당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01개 시군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52개가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그런데 사전에서는 완전 뒤집어졌죠. 예. 사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10인데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0.9. 그러면 여기 그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은 당일에서는 100% 김문수 후보가 이겼죠. 예. 경기도에서는 9군데만 빼고 80%. 그 다음에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까지. 경북까지는 다 당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여기는 당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그러니까 52개밖에 안 이기지 않은 거예요. 예. 201개 시군구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사전에서는 서울이든 뭐든 다 어디만 빼고 경남, 대구, 그다음에 경북만 빼고 다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사전에서 4, 5일 만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제외 투표인 경우에 더 심각하죠. 제외 투표는 어때요? 이재명 후보가 252개 이겼어요. 한 군데 빼, 한 군데 여기는 경남 이름이라고 그런가? 한 군데만 빼고 252개 제외 투표, 해외에서 투표한 거예요. 이게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서초구가 통계를 가지고 우리 카프카님이 이걸 만드셔서 제가 이걸 좀 채용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외, 과대, 관내 당일이잖아요. 당일 보면은 당일 투표 보면은 카프카님 굉장히 속상하신 것 같아요. 김승복이라고 쓰시는데 네. 여기서 14,577명이 더 저기 했어요. 국민의힘 당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1,366이어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제외는 712명이 이재명한테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외는 3,138명이 더 많아졌고 7,485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관내는 32,231명이 줄어들었어요. 엄청나죠? 이제는 우리는 사전 투표한 결과가 이제 최종 결과가 되는,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인데요. 이거를 저기 만들어 주신 분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건 저 민경호 의원님 그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이상한 게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도식화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19대가 있고 20대, 그 다음에 21대인데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처음에 0.35, 0.58로 시작했는데 요번에는 1.21이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요 표가 1시간 다음 거를 앞당긴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게 발견됐어요. 이 흐름도 보면 19대, 20대, 21대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조표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20대에 7시는 0.58인데 8시는 1.20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21대는 1.21이다. 되게 비슷해요. 한 시간 앞당긴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보세요. 1.7, 99.99%. 1일차는 거의 99.9, 적게는 8, 6까지 있네요. 거의 같다는 거고요. 이틀차는 차이가 나죠. 이틀차는 차이가 나죠. 첫날은 투표를 왕창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튿날은 좀 조율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완전 일치가 되죠. 이런 그래프가 이튿날에 이게 바뀌어지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좀 신경 좀 쓰지. 작년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옛날에 썼던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발견하신 분들께도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프로그램 됐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추려고 자꾸 뭐 숫자를 더 늘려준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게스를 한 게, 가정을 분명히 우리가 참관을 많이 하면 얘네들 투표지를 더 못 넣을 텐데, 그러면 어디에 많이 넣을까 보면 참관인이 많지 않는 곳에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한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잘한다고 해도 뭐 제주도나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많이 넣으면 그거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 경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상도 이쪽은 좀 투표율이 좀 적을 거다. 어디가 많을 거냐? 우리가 제대로 참관인이 없는 곳은 많을 거다. 이런 게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만 했는데 이 데이터를 딱 주신 거예요. 확인할 때 진짜 그런 거예요. 전체는 맞았잖아요. 전체 총괄은 맞았고, 여기서 보면 인천과 광주, 세종, 경기, 그 다음에 전북, 전남, 그 다음 제주까지 빨간 게 많아진 거예요. 지난 20대보다 요번 21대에 사전 투표율이 많아진 거,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참관한 데는 많이 못 넣고, 예,
참관 많이 안 한 데는 더 투표율이 높였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도 이렇게 증명이 됐다. 근데 이틀치는 왜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이틀치는 왜 이렇게 지난번보다 줄였는지. 자, 이게 지금 현장에서 하셨던, 지금 이거 직접 하셨던 분들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각을 점자 써가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했어요. 예, 이게 관내, 그 다음에 이쪽에 명부, 예, 그 단말기에서 나온 명부 시스템에 대한 투표하는 차이 이런 거 했고 요거는 이제 샘플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오전에 광진구 대학교는 오전에 89명이 더 많았다. 오후에는 참관인은 1,093명이었는데 저기 공무원 그러니까 명부에서는 1,909명, 816개가 더 늘어났다. 이런 레포트가 됐고요. 지금 여기는 부산 장정구에는 개수를 64개 했는데 모니터는 210개. 3배나 늘는 거죠. 지금 이거 저기 3시간 동안 210명을 64명으로 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네. 이거는 이게 뭐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면 뭐 오차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3배씩 이런 오차는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보면은 관에 18명 차이 나요, 140명 차이 나요, 88명 차이 나요. 이런 게 이제 이게 쭉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예.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게 난 데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계속 이런 숫자. 그러니까 정확한 1시간 단위로 세서 그거를 레포팅을 계속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해서 본 거면 100개 차이 나는데 예. 여기도 이제 160개 정도, 160명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한 투표소에서 100명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참관을 많이 했으니까 서울은 들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틀 했잖아요. 그러면 3,500개 사전투표소니까 이틀이면 7,000개잖아요. 그러면은 100개면 얼마죠? 70만 원. 70만 원. 근데 저쪽은 좀 다른 쪽에는 훨씬 더 많이 있는. 아니 100명이 뭐냐면 하루에 100명이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여기도 뭐냐면 9시까지 100명이니까 6시까지 더 많았겠죠. 1000명이면 70만, 700만 명? 네. 하여튼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막 제출했어요. 예. 이의제기를 숫자가 틀리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이의제기를 제출했고요. 선관위에서 이게 지금 부방대에 참관인이 직접 쓴 건데 선관위에서 부풀리기 많이 했고 마지막에 투표자수 안 알려줬다. 집에 와서 보니까 사이트 보니까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더라. 예. 끝난 다음에 항의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의제기서도 제출 못한 거죠. 11시까지는 점점 늘어서 수십 표 차이가 났다. 예, 정말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워주신 의견 후보님께 존경하고 깊은 경애를 이분은 좀 약간 욕을 했었나 봐요. 네. 이게 본인이 직접 겪고 이렇게 하신 거고요. 네. 다른 참관인들은 놀며 심여하고 오히려 체중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7시간 동안 소변 안 참고, 안 넣고 뭐 했는데 참 우울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저는 이제는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번에 처음으로 선관위가 뭘 해줬냐면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발표했어요. 관내 몇 명이고 관내 몇 명이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개표를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거는 지역별로 투표자 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종로구는 청주자동부터 사직동에서 수민동까지 14개의 동이 있고 여기 14개의 동에서는 어디에서 투표해도 이건 관내로 치러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용산구 이렇게 되면은 그건 관내로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투표소에서 어디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표했는지 이 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는 우리 청원 회장동에 있는 사람은 관내가 몇 명 투표했는지 지금 언제 하느냐? 투표하는 날 알아야 되잖아요. 전산적으로 다 되니까 금방 알아야 돼. 발표 안 해요. 우표남이 와야지 알아요. 우표
우편 투표가 와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4, 5일 동안 이걸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알 수 없고 4, 5일 후에 우편 투표지가 도착한 다음에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총계만 나오지 여기에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이 어느 동 주민이다 이 정보가 없다고요. 안 줘요. 그거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이번에 소송에서도 달라고 했는데 이거 주면 확실해지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안 줘요. 이게 우리의 구멍이고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데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발이 들어갔죠. 이렇게 참관인들이 활동을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활동을 하니까 이제 고발을 했죠. 부정선거 부패관계인데 고발하고 황교안 대표님 고발하고. 그런데 이 고발 이유 내용이 뭐냐면요. 공무원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 걸고 직접 찾아가서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직접 날인해라 이렇게 요청했다. 강요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누가 잘못인지. 황 대표님은 그 법대로 하라고 선관위한테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법대로 해라. 법의 투표관리관이 자기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법대로 해라. 발급기